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적발된 대포 통장만 5만 개가 넘고 와. 대포폰까지 합치면 명의 도용 물건이 30만 건 넘게 적발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이든 뭐 해외 피싱 조직이든 다 남의 이름을 빌린 통장이나 폰을 기본 장비로 쓰는 시대가 된 건데요. 특히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해외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 조직원이 국내에서 대포 통장과 유심칩을 모아서 갖다 바치는 구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나 청년층을 가리지 않고 통장만 만들어다 주면 100만 원을 드린다. 유심을 개통해 주시면 60만 원 드린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거죠. 우선은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걸 통틀어서 접근 매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자기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쓰도록 주는 행위 자체가 아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빌려주기만 해도 이게 범죄 사용이 안 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행위입니다. 플러스 실제로 그 통장이 이용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뭐 로맨스 스캠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기 방조죄, 작게 보면 그렇게 되고 피해액이 크게 되면 거기다 공모까지 인정이 되게 되면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같이 적용되는 불상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 빌려준 행위일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사기 조직의 돈 세탁, 돈 창고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한 10년 전쯤 네.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몰랐다라는 그래도 변명이 어느 정도는 통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고 이런 행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었지 않기 때문에 네. 몰라서 그냥 나는 통장만 빌려주면은 좀 용돈 준다고 해서 빌려줬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인정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기에 이용되겠네 하고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것도 사기지만 고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 뭔가 의심스러운데 사용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뭐 난 몰라. 라고 하고 빌려주는 거는 미필적 고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SNS 연락이 와서 통장만 만들어주면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러게요. 당근 계정을 빌려주면 하루당 30만 원 드리겠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이상한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주 드물게 진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던 거래 계좌였는데 뭐 코인을 거래하던 계좌였는데 좀 네.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네네. 어떻게 도용이 돼서 남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업자 뭐 공동 통장 같은 걸로 이용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내가 모르게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는데 그냥 통장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요즘 어려워서 알바를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서류 정리 알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 통장을 이용해서 돈만 왔다 갔다 하게 하더라. 이러면 100%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연루가 되시면 안 되고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거기다 형법상 사기 방조죄 특경법 이런 것까지 다 처벌도 될 수 있고요. 플러스 피해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들이 입은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공동 범죄 이제 내가 공범이 돼버리면 그게 해외에 계좌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잡히고 오히려 네. 주범들은 주범들은 잘 못 잡고 그런 수거책이나 알바들이 이런 민사상 책임을 주로 지게 된 경우도 있어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내심의 고의성이라는 것을 네. 가슴을 열어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정황 증거를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좌를 빌려주고 매달 월세처럼 돈을 얼마씩 받았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뭐 단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은 흔적이 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락한 흔적입니다. 그 조직에서 미리 경찰에 잡히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아니면 대출 받으려고 만든 계좌라고 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주거든요. 네네.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걸 받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든지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뭐 고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통장, 폰, 계정, 면허 이 모든 걸 빌려주는 순간 나는 누군가의 범죄에 내 이름도 올려줘 라고 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모든 어떤 것도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